이십니다. 어, 요 책이 화요일, 그러니까 그 인문세 공부가 어느 정도로 저는 되게 우리가 잘 되고 점점 커지고 책 쓰고 잡지 만들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면 그건 네 생각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씁쓸한 마음으로 저 네. 자신과 우리의 작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고 이 책은 글쓰기 교과서로도 매우 좋은데 특히 네. 마지막 챕터가 이게 지금 어떤 동사의 멸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글쓰기의 멸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멸에 가는 공룡 같은 존재들인 것을 AI가 소설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대본, 뭐 그림도 그리는데요. 말 다 한 거죠. 말 다 한 거고, 어, 제가 책을 몇 권 써보면은 이 정말로 너무 궁지에 몰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면은 그런 아찔한 느낌 최근에 되게 많이 받았을까? 나를 해서 인류가 사지로 하는 모든 활동이 지금 대체 가능한 지점으로 넘어갈 때 이 책이 나왔다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르포적 글쓰기지 않습니까? 글 쓰는 테크닉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네. 비유가 자기 스타일로 또 가져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엄청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그 다음에 이분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이런 것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요인류학의 마지막 책으로 세계 끝에 버섯이라는 책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네네. 그 책이랑 이 책이 되게 많이 공명을 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아까 미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대를 분석하거나 그런 뭐 역량이랄까 그런 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가가 나오고 긴다 난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음, 정보로 차고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음, 저도 학력이 되게 그 길다면 길지만 인류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그런데 음, 저를 도서관 강의에서 불러주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제 경험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를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가 음, 인류학자가 보통은 멀리서 낯선 타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공부 방법인데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이 빅히트를 쳤습니다. 인류 학과 안에서, 학파 음, 안에서. 왜냐하면은 그 책은 자기를 타자의 경험 속으로 밀어넣는 글쓰기 기술이 있거든요. 그 책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보는 새로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음, 정보를 예나 칭이라는 인류학자가 자기 경험과 녹아서 펼쳐내는 글쓰기 기술을 발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정보는 차고 넘치고 어떻게 네, 전달할 것인가. 네, 전달의 기술 속에 사라지는 동사가 멸종하는 와중에도 자율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아주 비좁은 틈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음, 이 그 인문세에서 인류학을 이제 조금 더 특화하자. 그래야 이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겠다 해서 화요인류학은 화요일 아침에는 인류학적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아침에도 잠깐 유리쌤께 말씀드렸지만 생물학, 인류학, 문학 다 들어가면은 그 학문의 언어를 배우죠. 그 학문이 쓰는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를 잘 못 쓰면 그 음, 학문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화요일은 앞으로도 그 인류학이라는 그 언어를 좀 더 개발하는 거고, 근데 이 음, 언어를 개발해도 자기가 쓸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목요일은 아침 저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책을 기반으로 자기 경험과 이런 걸 녹여서 이렇게 펼쳐내는 각자만의 기술을 목요일에서 이제 좀 더 가다듬을 텐데요. 제가 어느 동사의 멸종과 맞먹을 만한 제 경험을 딱 돌이켜 봤을 때 그 정도로 괴롭고 그 정도로 나 자신이 빠그라지는 경험은 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육아입니다. 육아 제 인생에.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없었는데 음,
그걸 여기 빗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자쌤께서 미자쌤의 회사 생활이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거를 하고 네네. 싶다는 거는 되게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고 독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식이나 기법이나 사고의 어떤 그 개념이나 이걸 미자쌤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희가 드리고 싶은 요 인트로의 마지막 말씀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 이런 박진감 나는 노동의 현장, 음. 일, 아까 이제 유리쌤 말씀하신 게 너무 좋네요. 일이라는 단어를, 그거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일 자체를 인류학적으로 들어갈 때 어디까지 범위를 볼 수 있냐. 이것도 이제 참 공부할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리쌤의 방식으로 내가 뭐 잃어버린 동사 멸종에 나는 내 인생 경험에 요 동사 멸종은 아니고 부활 이래도 되고 그러면 진진쌤의 방식에는 또 어떤 동사 미자쌤의 방에 어떤 동사 여기 이제 지나치게 뭐 치우칠 필요는 없지만 자기 경험에서 이런 걸 길어낼 수 있으면 목요일 저녁은 좀 우리 각자에게 의미 있는 훈련의 장일까 생각의 장일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생각이 두런두런 네. 드십니까? 설마 우리 이게 셋인데. 어떤 동사의 멸종이고 여기에서 뭐 청소하다, 요리하다, 운반하다, 전화받다 이 동사들을 이제 그 지목에 그러니까 목차에 보면 얘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이야기가 이 동사가 하는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행위를 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직업이 이렇게 힘들게 떠맡고 있는 어떤 것들도 좀 느껴지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느냐, 일이라는 게 이제 뭐 젠더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 언제 이후에 새로 생긴 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신청하기 전에도 노동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반 일치를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일과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거를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처럼 이제 이분법적으로 사고가 올라와서 이게 노동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인간이 과연 어떤 보람을 느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네,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세미나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제 있지 않습니까? 과제. 네. 네네. 과제에 네. 그 과제 아무거나 쓰십시오. 무엇이든 쓰시고 그 글을 쓰는 거는 진짜로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뭐 잘 쓰고 말 쓰고 이건 그냥 딴 문제예요. 딴 문제고. 그런데 글에서 담고 싶은 거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노동의 의미가 미자쌤의 글의 제목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다, 핵심. 노동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미자쌤. 미자쌤의 자, 노동의 의미라고 하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이라고 한다, 저것도 일이라고 한다. 떠오르시죠, 지금? 음. 그런 걸 막 푼 다음에 네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가 노동인 걸까? 이런 방식으로도 글 하나가 지금 그려지시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안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자, 이게 음. 지금 제가 사고가 전개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과정이기도 하면 지금 느껴지시죠? 글을 음. 쓰는 게 그 진희쌤 요 테크닉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노동의 의미를 직접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미자쌤의 제가 권하는 개인 과제는 네네. 노동의 이 사람은 왜 노동을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을까? 그 다음에 노동의 의미를 어디 이게 네 개 정도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하나로 수렴될 수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자쌤. 음, 아, 다시 그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미자쌤이 아주 짧지만 이 책을 그러니까 첫 문장, 이 책을 읽고 나는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 저자가 이런 걸 노동의 의미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런 걸 정리했더니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글이에요. 음, 아, 다 알고 계신 걸 제가 주저리, 그러니까 제 머리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읽거나 자기 문제를 볼 때 네네. 구성을 하면서 읽고 있어야 돼요. 어, 느낌이 오시죠? 젠더 이러면 젠더를 왜 알아야 돼?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구성을 하면서 책을 읽고 가야 돼. 음, 동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동화나 문학 네, 텍스트는 네, 왜냐면 그는 예술 작품이고 집단 무의식 이러면 그게 네, 어려운데 적어도 저자가 있으면 네. 구성력과 구성력으로 이렇게 가면은 되게 많이 읽힙니다. 자, 음, 여기서 자, 보시면 이 어떤 동사의 멸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어떤 동사의 멸종에 가장 주목하냐면 일하다라는 동사의 네. 멸종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목차를 갑니다. 목차가 목차가 이제 21쪽에 있는데 자, 책을 다 우리가 못 읽더라 그래도 문학 작품도 좀 더 들어가면은 결국 구성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음, 그 문체나 스타일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글이. 음, 그런데 이제 시작하며 1부, 2부, 3부, 4부 마무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개, 전화, 운반, 요리, 청소, 쓰다 다 제목이 뭐냐면 어떤 동사의 멸종이니까 이게 다 멸종되는 중이다죠, 중이다. 예, 자, 멸종되는 중이다인데 지금 쓰신 과제에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이 한승태라는 사람은 이 저자는 비유를 잘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 구성력이 매우 좋아요. 네. 바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읽기의 꿀팁인데 네, 목차 순서에 이유가 없어도 읽는 사람이 그걸 재구해낼 때 예, 찾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책을 읽을 때 문학 작품은 일단 예외입니다. 그거는 너무 그 기술이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되게 복잡한 재미가 있죠. 근데 보통 네, 설명문 네, 네, 그다음에 철학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은 인류학 책은 다 설명문인데 네, 자 그러면 전화, 운반, 요리, 청소, 쓰다로 전개가 됩니다. 예, 자, 하고 1부, 2부를 읽었지 않습니까? 예, 전화 노동과 전화하는 노동과 운반하는 일의 결정적 차이는 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자면 뭐뭐? 전화는 앉아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서서 그렇죠? 네네, 움직여서 하는 움직여서 거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음, 굳이 하나를 따지면 정신노동이고, 그렇죠. 하나는 육체 하나를 노동. 따르면 육체는. 음, 그러니까, 그, 어, 모든 순서에 대해서 음, 분석을 하면 꽤 얻을 게 많아요. 진짜로. 읽는 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 이거를 뜯을 수 있을 때 어쩌다가 지금 읽기 코스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똑같은데 전화하다보다는 운반하다에 지금 더 높이 평가하고 있죠. 예, 예. 좀, 그러니까 자 글이 치고 가는 겁니다. 자 전화보다는 운반이 나아. 운반보다 뭐가 나아?
요리가 나? 요리가 낫고 요리보단 청소가 낫게 청소가 되어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쓰다는 건 최고야.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쓰러져. 자, 음. 이렇게 일단은 단정하는 방식으로 예. 이거다 저거다. 노동의 네네. 의미는 땡땡이다. 예, 자, 예, 예. 그러면 네. 소개하다, 전화받다라는 것이 네네. 가장 문제인데 네네. 노동의 본질적 의미가 여기서부터 무너진다. 무너진다. 자, 소개하다, 전화받다 요 노동의 예. 기본적 요구 사항은 뭡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전화가 와야 내가 받는 거고, 이게 소개도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쳐줘야 하는 일이라고 봤거든요. 그건 좋죠. 자, 더 갈까요? 이 두 개의 맞아. 공통점. 이게 그 책 1, 2장을 잘 비교해 본 내 진진쌤. 말로 하는 거다? 입만 있으면 된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한데, 말로. 그거는 지금 그러네. 까먹으면 안 되는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 말로 하는 거고. 그러네. 아니, 이게 지금 진짜로 풍부하고, 지금, 아니, 이게 제 오만이 아니라 진짜 기술 인류학 책 잘 뽑았다니까. 이거는,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뽑을 수가 있나. 근래에 정말 드문 일인데, 이럴 정도로 스스로 너무 기뻐, 뿌듯해가지고 제가 여러 날 기뻐하셔. 잤어요. 근데 신청이 너무 젖어. 아, 그래, 아닌가? 그런데 이게 하여튼 언어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음. 쓰다에 다시 언어로 돌아오는 거야. 언어. 아, 언어. 글을 쓰잖아요. 글을 계속 쓰면은 네. 후달리는 건 동사예요, 동사. 그러네요. 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일상의 애니미즘이라는 책을 쓸 때 저의 목표가 동사 늘리자예요, 동사 늘리자. 그게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글을 쓸 때 미션을 이렇게 정하면 좋죠. 자, 전화 소개, 이게 다 아까 미제쌤 하신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역할은 뭐다? 전달이잖아요. 네네. 네.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느낌 다 오셨죠? 이 노동은 뭐냐면은 노동의 의미는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아,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개하는 사람을 가지고 노동의 의미를 묻는다면 자기는 그냥 이 사람 연결해주고 이문을 남긴 거잖아요. 네. 연결이지, 연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읽는 테크닉도 우리가 익히는 거고, 지금 이 저자들이 대단한 저자들, 그 문장력도 아주 좋고, 이 지금 사건을 다루는 방식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저처럼 이렇게 편협한데도 제가 감탄을 하게 되는데, 연결하는 겁니다. 노동은 연결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아니, 소개하는 사람이 연결을 못 해. 음, 전화교환수는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을 하면 할수록 의미가 생기고, 이렇게 음, 노동하는 자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연결을 많이 하는 자가 죽고 싶다잖아요. 예, 그거 예. 너무 끔찍하게 쓰고 있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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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는 정말로 잘 쓰는데, 이게 정말로 그 르포라는 장르가 음, 대단하구나. 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노동의 일차적 의미는 연결인데 연결이 안 돼. 요런 정도를 음, 뽑아내면은 진진쌤 그 일력 답사갈 때 도구, 주먹도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이잖아요, 기술. 음, 그러니까 왜 사람은 돌도끼 같은 걸 만들까? 이런 거죠. 그 노동은 연결을 시켜줘. 자, 연결되면 뭘 느껴? 이게 요리하다, 청소하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포인트를 잡죠. 그런데 운반하다도 연결입니다. 자, 말로 연결인데 운반은 육체적 연결이죠. 그러니까 네. 물건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1, 2부가 연결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요리와 청소는 연결은 아닙니다. 이게 레벨이 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연결의 관점에서 노동을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요리와 청소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뜯을 때 띠로 하나 달고 챕터가 네 개잖아요. 네. 두 개가 쌍이다 싶으면 나머지 두 개가 쌍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더 무거워지거나 되게 음, 단순한 거예요. 글의 구성력이라는 건 단순해. 그냥 집 짓는 기술이 단순해. 그런데 음, 그 안에서 실제로 깊이를 가지려면은 매우 어렵죠. 이 병렬이냐 인간이 두 개 구성밖에 없는데 글을 쓰려면은 네. 그 안에서 자기 철학을 개진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이거를 한 큐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해야 하고 저는 미자쌤의 그 프로젝트를 너무 응원하고 싶은데 퇴직까지 남은 시간 동안 글쓰기를 이 한승태 씨처럼 짤짤이 모아서 기다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음, 전화 받다 운반하다가 연결입니다. 음, 연결이고 요리하다 청소하다가 이거는 연결이기는 하죠. 연결이기 아닌 건 아니죠. 재료와의 연결이고 근데 요리 청소는 어떤 걸까? 노동의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음, 미자쌤의 제목처럼 노동의 의미 1 연결이고 네네. 2는 요리 청소. 이제 다음 주에 풀고 이걸 네네. 종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놀라운데요. 이 서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사실 다 나옵니다. 네. 연결된 그리고 아, 최고의 연결은 쓰다에 있네요. 쓰다. 제가 음, 이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음, 내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연결이 된다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음, 저를 부끄럽게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소개하다를 갑니다. 어, 이 책이 이 이거 제가 이 책이 자 새우는 바다예요. 이 비유가 장난 아니죠. 비유가. 근데 비유도 그 잘 안 되죠. 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작가이고자 한다. 작가가 뭐 각자의 정의가 있으면 되고 우리의 본업은 글 쓰는 사람이죠. 출판을 넘어선 거고 그러고자 한다면 이 좋은 비유를 막 메모해둬야 돼요. 네. 손이 이 비유를 쓰고 싶다면 이런 거를 재밌게 뭐 이렇게 안 가지. 지금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센가를 비유가 하여튼 깨알 같죠. 그냥 음, 페이지마다 비유가 떨어져서 빵빵 음, 터지지 않습니까? 뭐 뒤에 갈수록 뭐 기가 차고 뭐 그런데 자 8페이지에 새우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 작가란 두 번째 문단에 어떤 면에서 자 SF를 쓰든 동화를 쓰든 논평서를 쓰든 깊숙이 내려가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뿐이다. 사람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는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런데 자, 사람들이 일하는 이야기,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참고 벼르고 가고 이런 단어의 연속.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진짜 참고 벼르고 가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진실로 하나도 없거든요. 참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게 당당하게 들리면 안 되는 말씀인데 정말 참는 것도 없고 벼르는 것도 없고 각오는 가끔 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세 개가 딱 붙어 있으면은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 그냥 냉장고 붙여놔야 돼요. 참고 벼르고 가고 이거. 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무의식의 세계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이것도 너무 좋죠.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음, 아 혼자서 막 생각하고 공간이 두 개인데 무의식 하나, 현실 공간 하나 이런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되게 수준이 높아요. 이 지금 문장을 쓰는 거나 사태를 파악하는 게. 네, 그러니까 자, 말하자면 이것은 장례식 풍경이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장례식 풍경인데, 음, 자, 그런데 내가 좀 장례식을 재밌게 쓰고 싶어. 음, 그 다음에 9쪽에 보면은 기계가 소설까지 쓸 수 있다면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아,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계속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된다. 음, 그게 어떤 일일까를 제공하는 인류학적 보고서겠죠. 자, 갑니다. 9쪽에 미래를 음, 예상하는 일은 대체로 부질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례식을 쓴다는데 장례 다음은 안 쓰겠다는 얘기죠. 죽는 과정을 쓰는 게 내 미션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면 왜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죽는 과정을 써야 될까? 요거 있잖아요. 이건 네, 너무 중요한 모티프죠. 노동이 아니라 죽어감에 대해서 쓴다는 것의 의미는 진짜로 인류학적 성찰이고 제사도 없어진다는데 뭐 이런 거 장례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난 미래를 예상 안 한다. 다 틀리는 거고, 다 안 맞고, 그런데, 자, 10페이지 가면 마지막 문단에 나는 사라져가는 작업이죠. 제가 요새 눈이 아주 직업들의 비망력을 남겨보려고 한다. 음, 대규모 단종이 예고된 인간의 노동이라는 카메라를 통해 한국 음,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한다. 인간에게는 특정한 노동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희로애락이 있다. 요거 너무 좋네요. 이거 특정한 노동을 통해서만 빨간 줄, 빨간 줄. 자, 그리고 여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은 뭐냐면은 이 기술 인류학이 우리가 성공을 했다는 미션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까먹고 딴소리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구원은 나의 구원이 중요하죠. 한승필 씨의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그 홍반장으로서의 희노애락을 쓰는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틀을 가지고 자, 이 책이 1부, 2부, 3부, 4부로 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1부, 2부, 3부, 4부마다 쓰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성력이에요. 구성을 되게 잘 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노동하는 공간의 묘사를 매우 잘하고 있다.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홍반장이 주로 뛰는 공간을 진진쌤이 묘사를 하셔 봅니다. 이거 지금 숙제는 우리 그 스스로를 우리 프로로 생각하자요. 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야. 이거는 시간의 비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가져가는 문제니까 그러면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이런 걸 써두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써야지. 이거 내 일이야. 일입니다. 이게 작가에게는. 자, 그런데 공간을 쓰기 위해서 미자쌤의 사무실을 주로 쓰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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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쵸. 이렇게 생겼고, 네, 파티션이 어떻고, 쓰레기통 여기 있고, 동선을 이렇게 뺐는데, 이게 불편도 하고 편한데, 누구를 위해서냐. 이게 미생 있지 않습니까, 미생? 네, 네, 네. 미생이 왜 디테일이 끝내준다고. 저는 회사를 모르지만, 뭐, 믹스커피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해놨다면서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야, 그건 제대로 했어. 뭐가 다른 거야? 근데 그런처럼 자, 일단은 노동에 대해서 쓴다지만 노동하는 그 공간을 씁니다. 공간. 음, 이러면 이 공간을 본다. 진희쌤 요거 해보시죠. 홍반장의 공간.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일반 조감도 말고 음, 홍반장이 회사나 집에서 뛰어다니는 그 공간을 홍반장의 시선으로 이렇게 좀 편집해서 써보면 어렵고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좋네요. 그래서 이 첫 음, 번째 그 휴게실, 면접 보는데 사무실, 네, 네, 밖에 뭐 산도 안 보이게 네, 쳐놨고 네, 네, 밥을 요거 있죠. 요게 네, 아주 네, 네. 중요합니다. 아주. 그런데 뭐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유리쌤이 공간을 쓰신다면 유리쌤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음, 그, 농가니까 집하고 이제 일, 그리고 시장,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그 공간이 이제 그거를 쓰실 때 벽이 어떻게 구획이 돼 있는가?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 뭐 음, 가려져 있는가, 막혀져 있는가, 깜깜한가, 밝은가, 높낮이가 어떤가, 내가 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앉았다 서고 있는가, 뭐 내가 좌로 움직이냐, 가로 이런 식으로 음, 노동 자체에 대해서 이 움직임이 펼쳐지는 공간, 그 다음에 음, 공간, 그 다음에 거기 주로 있는 사물, 이렇게 보면 그 노동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음, 전화를 받는 거기가 이 창문이 못 보게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깥을 못 보게 한다는 게, 그 네, 나중에 그 요리하고 이런 것도 아주 뭐, 극 드라마틱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요리인데, 네네. 거기는 어, 거의 어, 그냥 테마파크야. 진짜 테마파크야, 요리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1부, 2부, 3부, 4부가 공간 묘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씁니다. 음, 그죠? 예를 들면 택배를 뭐 상차, 하차 이거 다르고 그때 상차는 이것만 하고 하차는 저것만 하고 짐을 던질 때는 뭐 이렇게 라벨이 위에 보도록 하고 뭐 예, 그러니까 네네. 미자쌤이 회계장부를 만약에 보신다면 내가 종이를 왼손에 깔고 오른손에 넘기고 컴퓨터를 두 개 띄워놓고 손을 이런 식으로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 액션 있지 않습니까? 액션 네네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액션이 이 사람의 포인트는 연결이니까 계속해서 옆 동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씁니다. 1차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흉내낸다면 미자쌤께서 그러니까 전화 교환수는 가장 멀리까지 연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나시죠? 그 동료를 팔아먹는 그 사람 네,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름 최태. 최태, 아니, 최태, 우리가 채택을 이런 고유의 채택 그러니까 우리 넷은 저 채택 같은 인간하고는 놀지 마. 가학원을 다녔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채택이야 걔랑 뭘 해. 근데 보시면 뭐냐면 옆에 있는데도 채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겠죠? 2부, 3부, 4부로 갈수록 이게 이제 동료와의 관계가 이 책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미자쌤, 진진쌤, 유리쌤께서는 이게 같이 이 액션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게 제 세 개입니다. 세 개. 노동 인류학이라고 할 만한 글을 써보자요. 우리 네 명이서 써보자요. 제안이고 그 기술을 배우고 접근하는 안목을 이번 시즌에 얻는 거죠. 얻는 거. 그 현장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깊이. 근데 일단은, 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게 지금 많이 떠오르시죠? 돌아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있고, 음, 한승태라는 이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주로 어떤 말을 하면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냐면 죄송합니다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저 나름대로는 이거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제가 제일 선생님들은 저에게선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어, 그 그래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 각자가 세상을 향해서 많이 말하는 말 중에 전혀 아니요. 미안합니다. 이 말 많이 하는 시대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이제, 자, 느낌 없이, 이 책은 연결, 노동, 일, 그 다음에 말하고 쓰는 것도 노동의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
더 들어가면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 뭐 연결이 다 빠개진다. 이 책을 딱 덮고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미자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연결을 불러일으키는지 연결을 끊는지를 검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서 뛰어난 인력 업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다음에 준비한 거는 하나가 공간이고 이 공간이고 그다음에 옆 사람과 이제 액션이죠. 어떤 몸짓을 주고받는 일이. 세 번째가 이 언어인데 요거를 폴더로 만드실 때 따로 그죠? 따로 해서 얘를 계속 쌓아두십시오. 쌓아두시면 지하철 가다가 뭐 들리는 것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다와 연결하다의 의미가 좀 더 나옵니다. 자, 나는 이래서 10페이지에 전부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가 희노애락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공간, 그다음에 옆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구체적 행위, 그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희노애락을 설명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공간에서도 희노애락, 여기서도 희노애락, 말에서도 희노애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고통, 욕망, 색깔, 냄새, 맛 이거 아주 좋죠. 그냥 색깔, 냄새, 맛. 그래서 내 미자쌤 사무실에 내일 그 출근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게 색깔이 다 이러네 이런 거. 그 판단 내려놓고 색깔이 이러네. 네모의 꿈, 네모네. 아니면 뭐 주로 이런 재질을 쓰네. 네, 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기록하고 싶다 이러면서 콜센터가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갑니다. 11페이지에. 콜센터가 힘들었다면서 그 동아일보 28년 2월 25일 제가 그 이게 이제 작가적 능력인데 내 경험을 이 한승태라는 선생님이 일반화시킬 때 언어적 기술을 쓰는 거예요. 네, 과거에 비슷한 거. 네, 네, 네. 그 다음에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쓰면은 그러니까 어, 자기 경험을 그대로 쓰면은 아무도 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배설 같은 거예요. 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일반화 차원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말을 했는데 고립이 돼. 왜냐면 그 정서가 딱 블록이 돼가지고 슬픈 거, 기쁜 거 이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이게 그 정서가 딱 그 사람 중심으로 소유의 연결고리에서 딱 고착이 돼가지고 왜 너무 슬픈 사람하고 뭘 이렇게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네. 많이 경험하시죠? 너무 피해를 크게 입은 그거는 못 들어가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별로예요. 깊은 상처를 깊은 데서만 이렇게 확 펼쳐놓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뭘 하려면 되게 일반적 차원으로 올라와야 돼요. 아주 힘들게. 요, 요런데 이 한승태 선생님의 기술은 과거,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다른 책, 그 다음에 비운 거예요. 지금 이 책들을 이분이 책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네, 네. 평소에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되게 책이 굵직굵직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네, 들면 네.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 이런 책은 그거는 연구실에도 있지만 그 좀 뉘앙스도 완전히 다른 책이고 그 하여튼 복잡한 책인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이 여기, 그런데 그걸 취사 선택할 때 얻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내 일터를 설명하기 좋은 책을 읽으시는 거죠, 이분이. 자, 더 들어가서, 동아일보 1928년 11페이지, 2월 25일 26제 신문에 여자 교환수인데, 하이하이, 뭐, 이 서름,
그 다음에 언어 폭력으로 시퍼렇게 멍들었다. 이 기사가 25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넘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콜센터 상담사가 그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전화교환수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았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제 연결의 목표가 있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인간의 경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혹은 모든 인간의 경험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다라든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의 연결일 때 우리는 노동이 주는 소외, 일할 것이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이 뒤로 가면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납니다. AI가 와도 어떤 방식으로 노동이 남는다가 그려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까지 갈 때 이런 기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이 노동의 의미, 미자쌤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노동의 의미가 연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고, 연결을 왜 해야 되냐면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고, 그게 기억되지 않으면 노동의 어떤 국면에도 소외를 맞닥뜨리게 되고, 소외를 맞닥뜨리게 되면 제1부처럼 인간에 대한 환멸에 빠져서 복구불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요런까지를 쓴 책이고, 그래서 12페이지에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노동의 희노애락을 기억해야 돼. 바꿔 말하면 모든 노동의 희노애락을 기억하자. 이 노동이 AI와 자동화와 맞춰서 나를 떠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 문단이 저는 이 12페이지 요 문단이 노동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오늘날 먹고 사는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훗날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백신을 제조하는 것과 같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고 해도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고통 자체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그걸 견디거나 경감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작가가 자기 글이 너무 좋죠. 세상에 쓸모 있기를 바라는 이런 거고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 13페이지 가면 마지막 문단에 많은 이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한다. 이런 변화를 포착하려면 우리 삶의 가장 기초 영역, 가령 요리나 청소, 운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영역에 속하는 일을 다루는 게 적절하다. 마지막 모습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가장 오래된 것에 마지막을 담아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거 되게 이렇게 잘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서문은 이 지금 가장 오래된 것 말하다. 그 다음에 어, 옮기고 나르고 연결한 이 근원에서 이것이 소멸할 때 소멸한 다음이 아니라 이 노동이 처하게 되고 마주하게 했던 고통을 잊지 않는 것이 연결의 효과라고 하면서 어, 이제 요까지가 그 핵심인 노동 글쓰기론의 일부고, 이 다음 주에 진짜는 이러한 연결을 하려면 연결자가 어때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교환수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교되는데요. 요까지 보시면 선생님들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책에 대한 느낌도 좋고, 지금 뭐 떠오르시는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니까. 소리 제가 못 봤던, 그, 사실 저는 비유가 조금 거슬리기도 했거든요. 너무 비유가 네네, 왜요? 많으니까 예, 그냥 예. 딱 설명해주면은 바로 알겠는데 너무 비유를 하니까 어떤 비유는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인데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다시 봐야 돼가지고 네네네. 비유가 너무 너무 많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네, 그리고 비유도 그렇고 그 책의 이제 목차나 구성 이런 것도 뭐 생각 별로 뭐 못하고 읽었는데 네, 네. 이 재밌습니다. 비유가 저도 제주라고 생각해서는 너무 현란해가지고, 음. 이런, 저는 비유를 진짜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쓰는 것 자체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음. 작가는 뒤에 설명을 조금 합니다. 제가 비유, 이게 전달이 잘 된다. 비유를 쓴다는 거는, 합판 이렇게 비유밖에 없다 그래.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에센스가 될 만한 진술문이라는 건 없다는 말, 없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 이런 말 아닌데. 하여튼 비유가, 한 상황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죠. 이 많은 비유가.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한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 비유는 그걸 비유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비유는 그냥 이 상황의 진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굴절되지만 적당한 범위에서 나눠진다는 의미 같기도 해서 카프카는 언어적 진실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비유다. 다 비유다. 말해야 될 말은 이건데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될 말 또 비유다. 어, 비유 관련해서는 이제 비유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요리까지 읽고 뒤에 쓰다로 넘어가서 쓰다만 좀 봤는데 네네. 그 이제 글쓰기의 과정이랄까? 혹은 책과의 만남, 군대에서 책 읽는 얘기, 이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 네네네. 친구 고시원에까지 빌붙으면서 자기 하려고 네네. 식권 나눠 받으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음. 비유 관련해서는 그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글쓰기의 테크닉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한 문장에는 비유를 2개 이상 쓰는 건 아니야. 하나만 써야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 비유 쓰기를 너무나 즐겨 하고, 그렇게 하거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비유를 막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네네네. 받았고요. 그리고 안락의자에 앉은 인류학자 그 표현은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 네네. 직업 소개서에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지금 다 자동화되고 앱으로 다 되는 시대인데 이 사람은 마치 그 19세기 인류학자처럼 직접 네네. 사람들한테 일한 사람들 얘기를 수집해서 계속해서 채워넣는 게 일종의 민족지 같은 것이다. 일터에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생생했어요. 근데 저 비유와 유머가 같이 들어갈 때 좀 비애를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면 그 휴게소에 초록색 그 대나무 시트지를 해놓다 보니까 빛이 색을 입어가지고 소주병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너무 네. 상상이 돼서 좀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화받다에 자 우리 일장에 이제 책으로 이제 딱 그 소개하다 끝에 어떻게 됐냐면 소개소가 무너지는 게 되게 마음 아픈 일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네. 결속력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노동자들 그러니까 진짜로 연결이 중요한 거죠. 네. 노동은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랑 연결되기 위해서지 연결이 되면 뭐가 좋아? 여기서 어떤 답이 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사라지면 세상이 좀 쓸쓸해져. 그 기억나십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뭐 그건 좀 쓸쓸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 결속력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일부 이제 전화 받다 이게 이제 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20층 휴게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너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30페이지 가면 이게 비가 새고 살인사건 일어난 집을 소개해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뭐 과연 그렇지. 그러니까 글 쓰기 있잖아요. 그 글을 잘 쓰면 재미있는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음. 그런데 글을 쓰려면 1번은 흉내내기입니다. 흉내내기.
이거는 타고나서 잘 쓰더라. 그래도 흉내 내면서 익혀가야 돼.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있잖아. 이런 비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31쪽에 가면 하도 이렇게 안 돼, 안 돼. 개인정보 이러니까. 기억나시죠? 가운데 모르는 사람 보면 핵무기 발사 코드라도. 이런 게,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뭐, 아무도? 그런데, 자, 콜센터에서 금방 눈에 띄는 특징 하나는 오래 일한 사람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둡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그 홍반장일 경우에 공간, 그 다음에 옆 사람 언어 이런데 한 2번 단계에 오면 얼굴이 어떻다, 안색이 어떻다. 김선영 씨는 이거 하얀데 다크서클이 왕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막 요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일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예를 들면 42쪽 같은 경우에, 이게 지하철 얘기하면서 도대체 일자리 없다는 게 누구 말이냐, 이렇게 막 지하철을 미어지게 타면은 이건데, 사람들이 이거 그냥, 다 그냥 일 그만두고 어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잘 괴로우니까. 약간 노골적으로 인간에 대한 피로를 쓰고 그래서 홍 반장님도 도대체 어디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나를 불러쌌냐라는 거를 그냥 나 같은 사람 많으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거나 그 51쪽에 보면 상당 경험이 쌓여가면 꼭지를 돌게 고객들의 꼭지를 돌게 만든 일이 무궁무진하구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갑니다. 비유를 쓰려면은 그 문제에 완전히 포개져 있으면 안 돼. 약간 거리가 있어야 되죠, 거리가. 그러니까 거리. 음,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 비유를 쓸 수가 없고 네. 지금 이게 똥통에 빠진 거랑 다르지 않아. 이래서 비유를 쓰면 약간 거리가. 그런 그 비유의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놀랬던 게 어쨌든 이 일입니다. 그 다음에 59쪽의 마지막에 이 콜센터가 끊임없이 그 시간 단위로 사람을 쪼아가지고 감시하게 된다. 이게 고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자, 60페이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관점에서 책을 쭉 읽으면 60페이지에 보면은 콜센터에서 모두가 혼자다. 네, 네, 네. 이거는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혼자다. 음, 그 음, 누구와도 이야기해도 혼자다. 이곳에서는 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게 되게 처절한 거죠. 그래서 좋은 노동인지 나쁜 노동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승태 선생님은 그건 음, 그가 그 노동을 해서 혼자가 되느냐, 둘, 셋이 되느냐에 달렸는데 그러면 음, 운반하다는 둘, 셋이 되죠. 네, 그다음에 그 운반하다 장의 가장 빛나는 장면은 그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에 한승태 작가가 어,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말 쓰다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콜센터는 이 지금 그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지 않습니까? 회복. 그 음, 다음에 제가 이 뒤에 뭐 다 알고 있다는 유형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개와 관련된 문제 이 뒤에 그 다음에 이 핵심이 그 79쪽 79쪽에 자 콜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우주 비행사가 중력을 그리워하듯 삶의 아주 당연한 것들을 그리워하게 된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미안해. 이게 다 말이죠, 말. 이 책은 음, 어느 동사의 멸종 중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하게 되어 가는가.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쓰기로 하고 싶은 절규 같은 그런 게 여기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2부, 3부, 4부에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죠. 그 최소한의 이 상대의 기분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는 작은 제스처, 불만과 짜증이 섞이지 않은데 매우 구체적인데 많이 생각해 본 거죠. 어떤 말이 우리가 당연해야 하는가? 불만과 짜증이 섞이지 않은 대화. 그 다음에 그
그런데 81쪽에 방광이 누구 거냐 이것도 재밌으셨죠? 방광이 내 게 아니고 회사 거다. 이런 것도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근데 81쪽에 셋째 줄에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불만, 짜증, 무시, 모욕, 냉대, 비아냥 이런 것도 뭐 엄청난 건데 이 이런 게 테마파크다 테마파크 이런 거를 타는 게 그런데 자, 이 82쪽입니다. 82쪽. 이 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 노동이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퇴근 이후에도 떠오른다. 온몸으로 퍼진다. 그러면 넷째 줄에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인간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거리, 엘리베이터. 진절머리가 난다. 텅 빈 집에 홀로 있어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일은 사람을 뿌리까지 바꿔놓는다. 전쟁터가 젊은이를 바꿔놓으니까 그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혐오만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 그런데 이제 나는 동료를 안 팔았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6쪽부터 이렇게 글이 혐오로 쭉 치닫는 그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막 치닫습니다. 치닫다가 뒷부분에 이 일의 의미를 이제 또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서 86쪽에 보면은 비로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느낌? 자, 음, 그, 그 노동의 의미, 미자쌤, 연결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네. 나눠보고, 연결은 기억 이런 게 있고, 기억이 되면 백신이고,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엄청나게 보람 있는 일이죠.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도움이 음, 되고 싶다. 네. 너무 좋죠. 내가 쓴 한 문장이 도움이 되고 싶다. 세상 요즘에 너무 천박해져가지고 돈이면 다돼 이 말 되게 막 그냥 하고 뭐 그냥 하자 그런 세상인데 저도 천박하고 근데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 근데 인사하는 정도잖아요. 그게 너무 가소평가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보면 비로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느낌이 된다. 그냥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경험한 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감정은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거 비유죠. 비유인데 음, 그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된다. 따뜻한 봄바람만이 봉우리 속의 꽃을 끄집어낼 수 있듯이 상담사 내부의 열정과 친절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상냥한 말 그것뿐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이게 놀라운데 노동을 하는 거는 보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의 근본에 전 이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대상을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때 이 일은 더할 나위 없이 보람차. 이것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익명 대 익명으로 만난다거나 노동은 그러니까 노동간인데 구체적인 연결을 내가 이뤄내면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근저에 이게 이제 노동간이기도 하고 인간간이기도 한데 한승태 작가님의 음, 사람은 돕고 싶어 한다죠. 돕고 싶어 한다. 도움이 되고 싶다. 쓸모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한다. 음, 이거는 왜 일하냐? 돈이 필요해서요. 맞고. 근데 그 음, 말보다 더 많은 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노동에 대해서 그 음, 다음에 87쪽에 둘째 줄에 이 전화, 자, 이게 어째서 평범한 사람이 성자의 길에 들어서는지 이해한다. 이게 되게 여기서부터 글이 쭉 비약합니다. 전화 교환을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왜 일을 하는가, 이건 되게 철학적 질문이고, 근데 성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지를 이해한다.
삶의 허무함을 몰아내는 감각이 분명, 이건 놀랍죠. 우리가 하는 일에 녹아 있었다. 전화 교환하는 일의 깊은 데에는 누군가가, 이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연결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이게 삶의 허무함을 몰아내는 감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켜고 우울하고 허무해요.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한승태 선생님의 책을 읽어 음, 돕고 싶은 마음만이 너를 허무에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허무는 우울감 이런 거고, 전화교환이 우울감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 뿌리 안에는 돕고 싶다가, 이거는 대단히 이제 연결의 근저에 자리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의 감정을 낭비해야 되고, 이제 가면서 이게 이제 콜센터, 도배서보다 더 많은 벽에 부딪힌다. 이것도 비유 너무 좋죠. 도배서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0페이지가 이게 압권인데, 100페이지 이제 이 챕터가 끝나면서 100페이지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두째 줄, 정말 죄송한데. 자, 중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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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정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너 왜 죄송하다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1쪽에 이런 죄송한 말 너무 많이 말하고 나면 그 내가 원래 뭐 하는 인간이었나 싶다. 자존이 털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이 그 비유 그다음에 상황적 정황도 설명만 이제 분석으로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진지쌤의 글인가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이게 자기 댓글 단 거 이거 좋은 기분 일리가 없어요. 자기 그런데 자기를 확인해야 돼. 내가 뭐 하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아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해도 나를 확인할 수 없는 일인가 봐 그게. 그 엄마의 로서의 우리 시대의 육아가 자존 그다음에 연결의 느낌이 박탈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몰입이 돼. 하면 할수록 그 경력 단절녀를 제가 그냥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도 많이 주장도 하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육아라는 노동이 주는 경력 단절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나 싶다까지 가게 하는 어떤 상품 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런 게 지금 저의 느낌은 거기도 가장 연결이 심오하게 돼야 될 때 근원적으로 여성을 딱 끊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저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싶다. 요런 생각 나올 때 여러분 있으시죠? 음, 이게 없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분석이 많이 나온 게 자신의 가치를 과장해야 된다는 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준다. 그 다음에 그, 그 자존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이 102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음 말이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너무 음, 그 이게 이런 말씀이 그냥 나도 노골적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과제를 안 하시고 힘들다고 우실 때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어쩌라고.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고 음,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좀 노골적으로 드리는 게 나의 글쓰기에 좋겠다. 좀 그렇게 느껴요. 어쩌라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것도 떠오른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들으신 적이 없으시네. 그런데 여기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결코 자신의 문제일 수 없는 일을
자기 일처럼 대하길 요구받는 사람. 이게 핵심이고, 저는 요게 육아라는 문제도 도대체 크는 게 내가 크는 게 아니고 네가 크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김보라 씨, 지랄지랄 했는데 지도 상무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극화시킨 거죠. 되게 극화시킨 거고, 108쪽에 보면, 이거 참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이 직업 진짜 없어져라 했는데, 정말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 철렁한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나서, 아니야. 없어지면 안 되라는 걸 느끼고 이 글을 썼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음, 글은 재구성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재구성은. 이걸 음, 느껴서 이 챕터를 쓰게 된 거죠. 아니야. 그리고 진짜로 다른 재능에는 그 정도는 없어요. 그 정도는 없는데 전화교환수가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요 마지막 거 되게 저는 이 사람이 가다가 딱 멈췄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다가 이건 아니야 이래서 약간 주저앉는 느낌?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를 쓰잖아요. 나 예, 살고 싶어. 이거 되게 절박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 노동 연결, 그러니까 전화교환수가 사라진다 그 머릿말에도 있고 일정에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라지면 안 되고 전화교환수로서 남는 아까 미제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긴 그냥 이 경험을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떠난 그 자리에도 남아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전화교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한 거잖아요. 그 지금도 있는 전화교환수랑 오선민을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이 글로. 이 음,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요 뒷부분이 어, 재미도 가장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얘기를 나눠보면 미자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저는 이 뒷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쌤이 말씀하시듯이 네네. 저도 약간 이제 그냥 왜 그럴까라고만 적긴 했는데 그래서 이 느낌은 뭘까? 그래도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되게 깎아내리는 이 일을 진짜 없어져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아니, 방향을 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도 일하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뭘까라는 이게 좀 저는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절박함은 있는데 이 절박함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도 뭔가 노동에 대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는데 뭘까 진짜. 예, 있습니다. 그 미자쌤이 여기서 어, 더 갑니다. 이 네, 저자는 네,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네, 오면은 그 도움이 되고 싶다. 동료 고독하다. 네, 그쵸,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이까지를 가면서 네, 미자쌤 이게 음, 108쪽에 네,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 나는 콜센터를 떠올리며 109쪽 네, 그렇다고 이런 일자리는 그냥 사라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된 광경을 보니 그게 얼마나 철없는지를 생각했다. 네, 노동은 네, 아주 이렇게 뭔가 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네, 써서 일을 하거나 연결이 네, 된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쌤,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에 음,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무언가 때문에 여기가 이 사람 언어가 지금 막 버벅거리면서 매달려 있잖아요. 네,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미자쌤이 네, 천천히 이렇게 이제 미자쌤의 언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대 맞고 깨져서 만들어져야 돼요. 아, 만들어서 우리 각자 그런데 이렇게 뭐가 되냐면은 음,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무언가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의 길거리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을 일 없었다. 이게 뭐냐면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 그런 문제보다 네, 그쵸, 사람들이 이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근원에 요게
어, 음, 진실이 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은 끊겼는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음, 이 전화교환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 한승태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다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느꼈고, 그 음, 다음에 본원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의의라고 하는 게 글 쓰는 것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장면? 거기서 이제 음. 해석을 더 할 수가 있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네, 진희쌤? 오늘 이제 회사에 출근했는데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콜센터 같은데 예전하고 다르게 전화하려고 하면은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음, 그때 되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 뭔가 이렇게 뭔가가 다 끊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고는 사람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유는 뭐 돈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겠지만, 음, 우리가 뭐 이제 식당 가도 이제 아,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 네, 키오스크?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사람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화를 받고 그 뭐 주문을 받고 하는 사람이 상대랑 이렇게 하는 일이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되게 별 볼 일 없는 일일지 몰라도 그 음, 누군가와 그 얼굴을 보고 뭐 아니면은 말을 통해서 말의 어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는다는 그 연결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콜센터가 사라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연결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음, 콜센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이분들이 그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이렇게 받고 이게 그 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노고도 그, 또 그 말씀을 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만 잘 돼도 사회가 좀 다른 모습일 수도 네, 있다는 얘기기도 네, 누구나 찾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시스템에 하자를 메꾸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은 되게 복잡이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사람이 다 메꾸는데 안으로 터지든 음, 밖으로 터지든 이게 이제 형태가 찢어지는 거죠, 네, 이게.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많이 보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 친구랑 뭘 했던 거를 다 상담센터나 남이랑 하고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그 네, 다음에 아니 제가 그게 되게 지금 웃기지도 않은데 남이 노는 걸 보는 프로 있잖아요. 음, 이제 나 혼자 산다 이거 처음에 보고 이게 지금 지 혼자 놀고 패널들이 텔레비전 보듯이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고 각자 얘기하고 이야기 끊고 각자 지금 이렇게 돼서 왜 혼자 산다가 뭐 그러니까 그런 연결에 대한 느낌이 둔해지고 또 기계 자체가 되게 매끄럽고 정말로 연결 과다인데 막 금방 유튜브로 어디 넘어가는데 네, 그런 연결과 이런 연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음. 고독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챕터였던 것 같고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어, 저는 전화 받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이제 그 표현인데, 고객님 객께서 뭘 먹었다는 것은 하면서 고객님 객께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밑에 작가가 조그만 글씨 그 주석을 달면서, 오,
그 두려움이 뭘 잘못 말했다가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려움이 전이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인가? 그 전쟁에서 병사들이 겪었던 그런 그 정신 해리 현상에 그거를 비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운바나다에서도 이제 택배를 막 던지는데 제일 험악하게 던지는 게 이제 고양이 그 배설 모래나 그런 사람과 직접 관련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 좀, 예,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백구 쪽에 선생님 얘기해 주신 그 부분에 저도 이제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표시만 해놓고 더 깊이 생각은 못 했는데, 이게 작가가 머뭇거리면서 여기서 버벅거리는 네네네. 흔적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네네. 듣고, 뭐가 있구나, 더 앞으로 이야기될 게 있나 보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셔서, 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 되게 르포 작가로 훌륭한데 글을 읽을 때 속도 느껴지시죠? 지금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글이 설명문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빨리 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분량은 짧지만 전화 교환 수가 없어지는 지금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뒤에 이게 없어요. 이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약간 이게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와, 요 정도로 지금 아찔하게 쓰는 게 이제 쓰다죠, 쓰다. 쓰다는 완전 그 절규도 나오고 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면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